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피치파이입니다. 지난 강좌에 이어서 나머지 3개의 캐릭터도 트랜스폼 속성을 활용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엄마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엄마 레이어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냐면 크기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다가 커지면서 화면에 노출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태 앵커 포인트가 정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여기에서 중앙에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생성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바닥면이 그려져 있죠. 이 바닥을 중심으로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커지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중심점이 이 레이어의 이미지의 정중앙이 아니라 이 하단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시려면 펜 비하인드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때 스냅핑이 켜져 있다면 이 버텍스에 자동 스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편리한 부분입니다. 전 스냅핑을 켜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움직인 이후에는 스냅핑은 그 다음에 꺼주는 게 좋습니다. 비활성화 시켜야지. 아니면 뭔가 이동시키거나 오브젝트를 이럴 때 원하지 않는 곳에 자꾸 이제 스냅이 돼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꺼줬고요. 항상 셀렉션 툴로 돌아옵니다. 이제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아빠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1초 10프레임 지점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요. 스케일 100%의 키프레임을 설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20프레임 지점으로 올 거고요. 20프레임 지점으로 와서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0으로 해서 작아져서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20프레임 동안 캐릭터가 바닥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마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앵커 포인트와 스케일을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딸 레이어로 가도록 할 거고요. 딸 레이어는 엄마 레이어처럼 바닥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생기는데 오뚜기처럼 좌우로 회전까지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랜스폼에서 조절해야 될 속성은 일단 스케일이 있고요. 스케일이 있고, 그리고 로테이션이 있어서 S 누르고 Shift R을 눌러서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역시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펜 비하인드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스냅핑을 체크하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앵커 포인트를 직접 클릭하고 움직이는데 이때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스냅핑이 잠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단 부분에 이렇게 스냅을 시켰고요. 셀렉션 툴로 돌아옵니다. 먼저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역시 지금 멈추어져 있는 이 상태 스케일에 먼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게요.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1초 10프레임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스케일을 0으로 할게요. 그러면 엄마 레이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프레임 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원래 100% 비율로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엄마 레이어와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 로테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오뚜기처럼 대략 흔들리는 느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내 시작점이었던 1초 10프레임 정도로 간 다음에 근데 사실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0%이라서. 그래서 회전값이 어차피 노출이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상으로 한 -30,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3도 정도 기우는 정도의 키프레임을 먼저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제 25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15프레임 정도 뒤인 1초 25프레임 정도 가서 플러스로 이동을 해 줍니다. 마이너스 30 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25%, 네, 25%가 아니라 25도 정도로 조절을 했고요. 이번에는 10프레임 뒤인 2초 5프레임으로 가고요. 반대값이 마이너스로 할 건데 마이너스 10 정도로, 그러니까 회전하는 힘이 조금씩 줄어들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2초 11프레임 정도로, 네, 이동을 했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5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초 16프레임 정도, 네, 요 정도 와서 멈추게 하도록 할게요. 0. 애니메이션이 뭐 굉장히 매끄럽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빠 떨어지고 엄마 커지고 딸은 회전하면서 커지고. 그래서 앵커 포인트 조절한 후에 큰 애니메이션인 스케일을 먼저 하고 좀 세부적인 애니메이션인 로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우리가 트랜스폼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오퍼시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퍼시티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저는 T를 눌렀고요. 오퍼시티를 열었습니다. 3초 10프레임으로 시간을 이동했고, 오퍼시티의 100%인 상태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2초 10프레임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 네, 2초 10프레임 정도에서 오퍼시티를 0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네,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딸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이 살짝 아직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아들 레이어 이미지가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네, 트랜스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이거 앞에 녹음했던, 네, 강좌에서 하트 레이어의 비디오 아이콘을 꺼뒀어요. 이거를 열고 이 모션 패스를 수정하는 방법과 기타 오토 오리엔트라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패스는, 네, 다른 강좌에서 이미 다루어서 설명을 스킵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게 하트 이 그래픽이 움직이는 궤적인데 궤적을 보면은 뭔가 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궤적을 좀 다듬어서 예쁜 모양으로, 예쁜 궤적으로 움직이게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펜 툴을 사용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절점을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배지의 핸들을 좀 움직이면서 조금 더 동그랗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궤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곡선을 좀 다듬어 줍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정답이랄 건 없어요. 근데 최대한 곡률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하트가 이렇게 제자리에 딱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더, 네, 다듬어 보시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궤적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고 추가 수정하고, 이런 형식으로, 네, 궤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어떤 동작까지 키프레임으로 잡는 게 아니라, 키프레임은 뚝뚝뚝뚝 어떤 시간과 대략의 그 위치 값을 정한 다음에 모션 패스를 보고 이렇게 다듬어 가는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되겠어요. 애니메이션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하트 레이어에만 솔로 아이콘 켜서 하트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궤적은 그런대로 좀 둥글게 예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션 패스를 다시 확인을 해 보면은 이 점들의 간격이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대로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구간 조금 빠르고 느리고 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촘촘하고요. 여기가 속도가 조금 느려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걸 내가 구간 속도를 동일하게 잡는 거는 내 기계적인 역할이라서 사람이 정말 똑같이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의 역할을 이용을 해서
이 구간 속도를 아주 균일하게 맞춰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로브 어크로스 타임이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포지션 레이어에 P를 눌러서 포지션을 꺼냈고요. 포지션 글씨를 클릭하게 되면 포지션에 설정된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이 됩니다. 아무 키프레임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브 어크로스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의 모양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키프레임이 동일하게 마름 목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로브 어크로스 타임을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 키프레임과 마지막 키프레임은 그대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유지하지만, 중간에 있던 키프레임들은 동그랗게 변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원래 지금 이 지점이 두 번째 키프레임이 있던 지점인데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로브 어크로스 타임을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와 마지막 키프레임을 제외한 중간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면서 구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로브 어크로스 타임이라고 하고, 트랜스폼 옵션 중에서 포지션에만 사용 가능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하트가 모든 레이어에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트가 캐릭터의 앞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이럴 때는 레이어의 순서만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하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앞바 레이어 위로 올리면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하트가 어떤 부분에서는 캐릭터들의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감고 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좀 재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언두를 해볼 거고요. 단축키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하고 화살표 방향 위 방향으로 하면 레이어가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면 편리하고, 이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컴포지션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다 하시면 Shift 컨트롤 Alt 하고 위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가장 위로 가게 됩니다. 하나씩 다시 내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렸네. 네. 앞바 레이어 위로만 올렸습니다. 애니메이션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